자, 어느새 시청자분들이 좀 더 들어오셔서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피자랑 치킨 다 시키셨죠? 드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편집점을 또 잡아야 되니까 지금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다 알 때가 됐잖아. 지금 들어온 것처럼 인사하시고, 9시입니다. 정확히 다 연기하라고 하셨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시가 됐습니다. 야, 역시 시작하자마자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방송이야. 9시 정각입니다. 네. 정시 시작.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 진짜 채팅창에 이 왕관 로고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데프콘 TV 그 데프콘 형님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게 있길래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을까 했는데 최근에 생긴 기능이구나. 네, 최근에 생긴 기능. 저기 뭐 채팅을 많이 참여하셔서 경험치가 막 또 쌓이고 그러면은 그 왕관이 붙는 모양이에요. 채팅 참여도에 따른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1위부터 3위까지 이렇게 해서 채팅 참여 유도를 하려는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의 메인 스니커 뉴스를 시작합시다. 자, 7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 진행할 거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슈카월드 아니죠, 감귤월드 스타일로 진행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에어조던 1 셔터드 백보드다 이런 그 상상할 필요 없어. 이 사진으로 또 영상까지 준비했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합시다. 귤월드 좋죠. 이런 대단한 방송을 저는 영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채팅 1등 하려고 자꾸 이상한 거 적지. 아주 좋아요. 네. 로시님 바로 그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바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썸네일도 미리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달의 메인 슈즈는 에어조던 1 셔터드 백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달의 메인 뉴스 슈서전 나이키 분쟁 합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카페에도 올렸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뉴스는 아닐 거예요. 슈서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신발 커스텀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다. 이게 아예 이 커스텀 세계를 진짜 뒤흔들고 있을 만큼 큰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이어서 슈서전하고 2JSKicks, 그 다음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리셀러 아저씨, 저 라스베가스에 커다란 샵도 갖고 있는 그 분과 슈서전 사이에 또 분쟁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다뤄봤고요. 그거 말고는 이번 달에는 그렇게 큰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발매 뉴스 등등등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7월의 스니커 뉴스 가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슈서전과 나이키 상표권 분쟁 합의. 결국 슈서전의 패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슈서전이고요.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슈서전이 대체 누군데 슈서전 하냐라고 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이 슈서전입니다. 사실은 슈 띄고 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 외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술 집도의, 약간 이런 뜻으로 신발에 칼을 대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커스텀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신발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으로 색칠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신발을 이제 뜯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뜯어서 가죽을 바꾸고, 이전에도 뱀피 커스텀 이런 거 있었지만 진짜 제대로 가죽을 바꾸고 뗐다가 붙이고 뒤집고 하는 거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커스터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만든 그 제품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많은 분들, 많은 슈 커스터마이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해외 등등등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는 그 길을 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벨럼도 비슷한 커스텀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국내 스니커 커스텀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5,000, $3,000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유명한 1티어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더 받겠죠. 그리고 미국이야 워낙 그 핸드메이드에 대한
뭐라고 하죠? 리스펙트도 높고 또 가격을 또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나이키에서도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아, 우리 브로니가 이번 올해 뭐를 달성했는데 선물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슛서전한테 의뢰를 해서 신발을 커스텀했다니까, 나이키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고.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2018년 8월에 그 나이키에서 나온 르브론 15 골든 다이아몬드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거 원 오브 원이에요. 르브론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건데 나이키에서 직접 슛서전한테 의뢰해서 르브론한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일이죠. 2023년 2월에 그 르브론이 NBA 누적 통산 득점 1위 달성했을 때,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을 깨고 달성했을 때 그 르브론 20 더 모먼트라는 신발을 제작했는데 이것도 나이키가 직접 의뢰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르브론한테 선물했단 말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틀렉, 맞아. 부틀렉 만드는 사람들, 부틀렉 회사, 브랜드, 사장, 디자이너 다 막 벌금 때려맞고 고성하고 나이키에서 때려맞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슛서전은 약간 그 성역에 약간 나이키의 가호를 받는 막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빛이 쫙 내려오면서 쟤들은 안 되는데 너는 괜찮아. 너는 약간 우리 아들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나이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됐단 말이죠. 2024년 7월에 이제 나이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나이키는 뉴욕 연방법원에 더 슛서전과 그의 회사 SRGN, 서전의 약자죠. SRGN, 서전 스튜디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위조품 제작,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커스텀 및 위조, 슛서전이 단순히 개인적인 맞춤 제작을 넘어서 나이키 상표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대량의 맞춤형 나이키 스니커즈를 생산하고 판매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문제, 심지어 소비자들이 직접 위조된 나이키 스니커즈를 만들도록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던 그 슛서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커스텀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돈을 많이 내고 가겠죠.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은 에어조던 1 가죽 이렇게 자르는 거부터 어디서 붙이고 솔을 어떻게 해서 뗐다 붙이고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이게 1기, 2기, 3기, 4기 막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혼란 야기, 이러한 행위가 나이키의 상표권과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이 나이키와 더 슛서전이 연관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이키 제품이 아닌데 이게 커스텀 제품인데 신발을 좋아하는 스니커 헤드들이야 당연히 커스텀이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나가다가 약간 이렇게 뱀가죽, 마치 이렇게 용가죽으로 되어 있는 조던 있던데 그거 멋있더라. 나이키에서 좀 그런 것도 만들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나이키는 30개 이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약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여름의 일입니다. 2024년 7월의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슛서전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성명문을 또 발표를 또 했죠. 자기들은 그 나이키 정품 신발로 작업을 한 것이고, 이거 짝퉁을 만들어서 우리가 솔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발을 제작한 것이 아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나이키가 논의보다 소송을 선택한 것에 대해 혼란스럽지만 적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문화에 대한 승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조는 우리를 정의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우리의 추구는 모든 창조물의 영혼이며 진정성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개똥 같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 1년 동안 이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2025년 6월에 드디어 기밀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고 세부 조건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배상금 지급, 더 슛서전은 나이키에게 미공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천만 달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했겠죠. 그리고 혼동 유발 활동 중단,
더 슛서전은 나이키의 상표나 브랜드 정체성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물리적 제품, 디지털 컨텐츠, 몰드, 마케팅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등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관련 컨텐츠는 30일 이내에 모두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소장용 1:1 맞춤 작업 제한적 허용,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개인 소장용의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원 오브 카인드 맞춤 제작 작업은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정품 나이키 신발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나이키와 무관한 작업을 명확히 밝히고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 역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상표권 인정. 더 슛서전은 나이키가 특정 상표 및 상표 출원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적 마크부터가 선 넘었네. 좀 지나면 또 붙어먹지 않을 건데, 말하자면은, 부틀렉부터 먼저 잡고, 때려잡고, 한 놈씩 때려잡고, 커스텀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커스텀 시장으로 인해서, 커스텀을 즐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사실 못하고 있는 거를 좀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슛서전 혹은 커스터마이저 분들을 옹호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빈티지 커스텀 있잖아요, 여러분. 빈티지 커스텀이 막 유행을 했잖아. 빈티지 커스텀 하시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비펠라님도 많이 하시고. 빈티지 커스텀 막 유행 시켜놨더니 자기들이 빈티지 막 만들어. 막, 로스트 앤 파운드. 조던 원식하고 로스트 앤 파운드. 이번에 UNC, 리이매진드. 다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저들이 먼저 해서 야, 이것 봐라. 이 새끼들 잘 팔잖아. 그럼 우리가 해. 오히려 이 커스터마이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장사를 또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뱀피처럼 만든 조던 원도 발매한 적도 있고, 그쵸? 마치 나이키 한정판인 것 마냥.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애매한 그 그레이 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막 때려잡자니 우리도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이 새끼들 좀 너무하네. 가격을 막, 아니 우리 신발 그래도 끼케야 $180, $200 하는 조던 원 신발 얘네들 막 $3,000, $5,000에 파는데 이게 맞아?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혼쭐을 내줘야지 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슛서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기술을 막 전수하잖아. 그 제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로 또 어디 가서 장사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그 몇천 달러 내고 아카데미 참여했을 텐데 자기도 투자한 거잖아.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럼 그 기술 다 배우고 그 몰드, 사용법, 가죽 자르는 그 도면까지 판매를 했다던데, 그걸로 자기들이 이제 동네 가서 로컬 장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커스터마이저들을 양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 거죠. 슛서전 혼자 했으면 그냥 그래, 얘 혼자 하면 우리가 컨트롤도 가능하고, 얘 우리 르브론 저기 신발도 우리가 또 제작도 하고, 우리 그 자체 그 인하우스에서는 안 되는 일을 이 친구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공생하자 했는데, 이 새끼 이거 선 넘네? 선을 넘었죠. 도매님은 거의 설계도네. 그쵸? 설계도죠. 아니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가까운 저기 플라커나 딕스 스포츠 이런 데 가셔서 떨이 판매하는 그 조던 원 그냥 그 솔만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셔서 그거 사서 갖고 와서 거기 위에 아세톤 콸콸 부어서 이제 그 접착제에 떨어지면은 옆에 전문적인 말로 아리안스라고 하는데 그 실 박혀 있는 거 있죠. 실 박혀 있는 거 꺼내시고 접착 뜯어내서 그 위에 저희가 드린 도면 있으시죠? 도면대로 자르세요. 잘라서 가죽 잘라서 스티칭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가르쳤다 이겁니다. 네. 조던 원 도면은 공공재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배워서 또 어딘가로 가서 또 수업을 해서 또 도면 팔고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장도 갖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도 슛서전이 만든 거를 사려고 그 많은 돈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슛서전이 다 만든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만든 게 아니라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 커스텀 이 신발 오더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 있는 또 제자들 혹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수백 수천 개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 나온 8호 시리즈 도면도 좀 공개하자. 근데 뭐 이미 있지 않을까요? 다 분해서 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뉴스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가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2J's Kicks, 슈서전에게 배신당하다. 슈서전에게 자신의 회사를 뺏기고 쫓겨났다고 주장. 2J's Kicks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뭐 들어는 보셨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일 핫한 뉴스거든요. 요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분이 이제 2J's Kicks라는 분이에요. 그 유명한 리셀러고요. 그냥 리셀러가 아니라 그 라스베가스의 어반 네세시티라고 그 진짜 커다란 샵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국내에서 진행됐었던 스니커콘 서울에도 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초청받아 와가지고 뭐 그때도 그 한국 뭐 전용 굿즈 뭐 이런 것도 뭐 만들어서 팔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사진 찍은 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마커스구나 너.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하겠죠. 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스니커콘이나 아니면 또 동네 로컬 뭐 스니커 이벤트 이런 데 가서 막 딜 치는 게 재밌어요. For 1, 2, 3, 4, 5, 6, 7. Would you do 700? You're at 720. Cool, that works. You're at 1200. Would you do 1150? Yeah, Okay, we'll take that. 400, 375, 500, 400, 260. I need this one too. We'll just do 4,000 to make it easy. And get that right away too. Yeah. No, thank you, man. I appreciate you, man. 이 사람은 막 선생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 그냥 딱 가서 현찰 딱 이만큼 들고 저기 뭐 친구들 데리고 가서 저거랑 저거 주세요. 딱 그래. 이거 뭐 250불인데 뭐 230에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 뭐 내가 산 금액이 뭐 11,875달러인데 그냥 12,000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돈을 더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게 한두 번 해봤겠어. 자기가 깎으면서 여러 개를 샀지만 막판에는 기분 좋으라고 에라 이분하게 맞추자, 약간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고수의 기술. 그렇죠. 분명히 그 파는 사람도 할인을 해서 팔았는데 막판에 기분 조금 좋고 뭐 그런 아무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슈서전이 나이키랑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바로 저격이 들어갔습니다. 20 깎고 3,000 더 줘서 딱 맞추는 기술. 맞습니다. 대팔람의 통수를 친 거면 존경합니다, 슈서전님. 자, 아무튼 들어보시죠. 자, 2J's Kicks와 슈서전 간의 논쟁 요약. 자, 2J's Kicks 본명 제시 로페즈,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어반 네세시리즈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더 슈서전, 2J's Kicks와 더 슈서전 사이에 중요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어반 네세시리가 각 위탁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곳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반 네세시티라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막 플라이트 클럽처럼 벽에다가 쫙 깔려 있고 한데, 조금 그 플라이트 클럽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신발은 다 2J's Kicks하고 이 어반 네세시티의 물건은 아니고 위탁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마치 중개거래 플랫폼처럼 위탁 판매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최근에 어반 네세시티의 제품을 이제 자기 거를 이제 올려서 판매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대금 지급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니, 내 신발 팔았는데 이 새끼 이거 유명한 리셀러 이 자식 이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화가 난 거죠. 거대한 칩스다. 그렇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위탁 판매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대중의 좌절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새끼 저거 내 돈 갖고 튀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저기 샷다 내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인 거죠. 매장이 엄청 크죠. 그러자 이게 점점 불거지자 2J's Kicks가 최근 공개 성명 14분짜리 그 영상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대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자기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슈서전과 그의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당 영상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잠깐만 볼게요. So in this video that I'm posting, I want to kind of explain and advise what I think needs to happen and then the action that I will be taking to try to help, right? So it starts January, February of 2022. As you guys may or may not know, my wife is diagnosed with stage 4 colon cancer, which at the time is very concerning to us. It still is, and something that we're currently still battling with. Joni she's my right hand. She, as you may or may not know, has been everything that I haven't been able to be for the brand in its first, 8-9 years of the brand that we were a part of the brand. May 2022, I go to a sneaker con and I meet a group of people that represent a company called Shoe Surgeon. I meet Dominic, aka the Shoe Surgeon, and shortly after that, days later, I meet Dallas Mbimbo, who is his business partner and operator in Surgeon Worldwide. Over the next month, we start negotiating and talking through what it looks like to, help me run Urban Necessities because of my concerns of it being a little bit bigger than I can take on by myself, given the tools that we had, and my focus being on Joni and her health issues. We worked for months together without a deal in place, just operating on essentially what is a spit handshake. In November 2022, I sign a deal, which then takes me about 8 months later to recognize that I have absolutely no operational say in this business, and I am converted from an owner, operator, to just owner, founder, employee. And the one thing that I also accepted in this contract, which falls on me, is the liability of this business, with some of it being on me personally. When we did this deal, there was an exchange of some money that I gave all to Joni, and that money was used to pay some of our taxes, and we bought a couple of properties to take care of our friends and family. What didn't happen that should have happened at that particular moment was Joni should have been removed as a managing member, and she was not. May of 23, Joni allows Urban Necessities and Surgeon Worldwide to borrow $300,000 for a buy that was used towards product that needed to go for the store, as well as some of our licensing deals that we were doing abroad. I was very adamant that I thought it was not a good idea, and I did not want to see that money spent in that way. And Joni's reply was, I'm just trying to help. We agreed on some of this money being repaid in a timely manner. We are currently still not repaid for that debt. And as I continue to go, you'll see why I probably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a dime of it. In September of 23, my issues and concerns for changing consignment agreements without being truly transparent to consigners, changing the prices to price points that I was not comfortable with, and some of the operational started creating a lot of issues for me. We used to be on, and I was a part of, operational calls for the business. And at some point, I'm advised to not speak on the calls because I'm, basically making noise and not really aligned with what the business is. While the false narrative is painted that I'm not trying to be a part of the brand, help the brand, or be anything positive for the brand. My issues continue to keep going from here. In November of 23, my issues are so bothersome to me, and I feel so helpless that I ask to be bought out. December of 23, I received text messages from Dominic that advise, hey, I understand. And in this also, I had already talked to legal consult, and we had found some breaches that Dom took ownership of. And in December 22nd of 2023, I am offered my first buyout. A buyout that we went back and forth on a little bit, but a buyout that at some point I signed the paperwork
and they never did. After a few more months, my number of what I'm being offered to walk away is lower. And then after a few more months, it's lower. And after a few more months, it's lower. And by all this is going on, May 2nd of 2024, I am terminated as an employee of Urban Necessities. Now, by this point, I've now talked to 2 different lawyer firms. I've spent more money than I want to admit in lawyer fees. I have no visibility on the brand. My emails are deleted. I don't have access to who they're paying, where they're taking loans out, what they're doing with shoes, what they're pricing stuff at. And I keep trying to figure it out. October 8th, 2024, I signed paperwork to walk away for $0 in exchange for my freedom so I could be able to provide for my family with no restrictions. I hear nothing. No one signs anything. I'm trying to raise money through, liquidating some of the things that I own, because it has now been years that I'm not working and only living off of money that I'm generating through either 2J's Closet or our brand partnerships or appearance fees along the way, where I'm being asked and advised that they're contemplating filing a bankruptcy. I then start re-engaging again now with a 4th different lawyer who was more helpful than any of the previous past and giving me a clear understanding and something that I am telling you that I am not running from. And that is, I am responsible for all liabilities, even though I have not been part of this brand for the last 3 years. And it's unfortunate. It's unfortunate that they've wiped out my consignment accounts and took more money from me than I want to admit. It's frustrating that because I haven't had any transparency or visibility on the brand, and these guys have completely decided, for a lack of a better term, for whatever the reason is, right? Whether that was operational inabilities, looking over stuff. The reality of it is that people were knocking on the door to collect their money, and no one in my household or in my family or on my side of it was being advised of the debts. And one of those debts is a liability that had a personal liability assigned to me, which was a sales tax debt. That sales tax debt not only seized all of the money in my personal bank account, it did for Joni as well, even though both of us have not been with the brand for years. I'm not deflecting it. I'm not ignoring it. And I'm not going to run away from that responsibility. I have been talking to lawyers. I have been talking to friends. I have been talking to families. And that's why I have already listed the home that I live in for sale, as well as some of my other assets for sale, to take the steps, not only one, to pay that tax debt, but to make every single consignor whole throughout this process. 자, 이 정도까지 보고 편집할 때 편집본에서는 아마 제가 자막을 달아서 넣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제 자기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 와이프 분이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인데 그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약간 이 회사에 대한 그 자신의 포커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자기 그 사랑하는 와이프가 암에 걸렸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슈서전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회사의 경영을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그 와이프한테만 너무 신경이 팔려 있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실상 자신의 회사에 대한 통제권과 발언권을 모두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슈서전하고 그 투자자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 탓은 아니야. 근데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슈서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2JKICS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JKICS는 어반 네세시티의 소유권을 100% 되찾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를 일단 슈서전과 그의 친구들부터 되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상황으로는 나는 발언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지급 판매 대금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지금 이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슈서전 좀 어떻게 좀 해라 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컴플렉스에서 슈서전에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했지만 슈서전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 2JKIX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이 사람 말이 전부 다 맞다고는 아직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중립 기여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또 뭐 가족의 뭐 와이프가 아프고 당연히 안 된 일이지만 회사 경영하고는 상관없잖아. 그 위탁 판매를 부탁한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그쵸? 그리고 슈서전이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한 발 뒤에서 중립기어를 넣고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Tell me why we got U-Hauls in the back of the store? You want to tell me why you're packing consignor product into this truck? This is mine, TJ. This is mine. I'm a consigner. Who's here? You know I still own the store, bro. By law, you need to let me in there. By law, you need to let me in there. Please don't make this about yourself, bro. Bro, I love you, and my name is on this paperwork, bro. Suelta la puerta, bro. No te me metas en medio. Por favor, sal del medio and do what's right. Do what's right. Do what's right. That I wanted to see, the one person that's been dodging. You want to sit here and tell me why you're sitting? With Alex, we're here helping consigners. If you want to come in and help us, we welcome you. Yeah. All of a sudden now it's help you, right? Jay, It's we've always been amazing. here- we've always been here to Sure try you to help. have. Sure, being out the store and having security in the front of the door, right? While you sit here and run and not take any accountability for anything, right? That's support. Packing shit up, right? I'm sitting here calling you 24/7, telling you, let me know what's going on. You got people sitting here taking shit. You're emptying out the store. This is how you're helping me? That's how you're helping me. Y'all see that, right? Won't even let me into my own shit. Faces I want y'all to see. Faces that you should come in and ask them what the fuck's going on with the rest of your shit. Sitting here. Janky, bro. Janky, bro. Janky, bro. This is consignor, this whole empty ass wall. Help me understand when I look at this empty ass wall. It don't look like to me. Help me understand. So you tell me the shit that you just took, the shit you just took out these walls is all consignor shit? This was all hats. Oh, right, now it's convenient, right? What about that whole bottom part right there? What about that whole... To me, it looks like you're emptying out the store. Don't bro me. Don't bro me, bro. I want y'all to see. This is what's going on. I had over 7,000 pairs on that fucking wall. I had over 7,000 pairs on that wall. What we got here?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관심이 크게 없으시겠지만 신발쟁이들 본토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이제 큰 듀 뉴스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는 뉴스 한번 하고, 오늘 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뉴스. 자, 셔터드 백보드, 에어조던 1 셔터드 백보드 발매 예정. 에어조던 1의 40주년, 그리고 셔터드 백보드의 10주년 기념. 그러니까 얘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10년 전의 분위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2015년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셔터드 백보드가 발매되는 날 뭐가 나왔냐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터틀도브가 발매했습니다. 얘네 둘이 그날 같이 붙었어요. 같이 붙었는데 세간의 관심은 사실 이지부스트에 있었죠. 왜냐하면 2015년에는 이제 카니에가 아디다스로 이제 갔고, 이지부스트 750이 나와서 처음에 별로다 했는데 막 그때 막 떡상을 했고, 근데 부츠였으니까 근데 카니에가 이상한 거 신고 댕겨, 뭐 해삼 말미잘에 뭐 이상한 거 멍게 같은 신발을 신고 댕겨. 근데 그게 나온대. 첫 컬러웨이가 얘랑 같은 날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봐요, 도니님은 첫 터틀도브에 절섰대잖아요. 그게 딱 갈렸단 말이야. 뭐 조던 예쁘긴 한데, 백보드 예쁘긴 한데 조던 인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카니에한테 지금은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시기에 나왔던 신발이고, 그 터틀도브만큼이나 큰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갖고 계시거나 신어보셨거나 혹은 실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가죽이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쭈구리 가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가죽이 쓰인 데다가, 백보드를 시작으로 조던 1의 그 인기가 이제 다시 떡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트래비스 조던 1 이런 거 나오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심지어 오프화이트 더10 이전, 2년이나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카니에와 이지부스트의 인기가 막 떡상을 하던 시기에 나왔던 신발이란 말이에요. 조던 1의 인기가 그 떡상하기 이전의 신발입니다. 얘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단순한 색깔 놀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컬러 블러킹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냥 시카고에서 색깔만 바꾼 거, 블랙토에서 색깔만 바꾼 거, 브레드에서 색깔만 바꾸고 이런 거다가, 블랙토 베이스인데 그 토박스의 색깔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일반인 분들, 그냥 신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뭐 씹다가 이럴 수 있는데 저렇게 앞에 토박스의 색깔을 넣은 것만 가지고 그 신발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무슨 코트 퍼플도 나오고, 무슨 그린도 나오고, 무슨 블루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망설이다가 둘 다 못 산. 그러니까요. 터틀도브든 얘든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뭐 성공한 거죠. 그리고 터틀도브는 그 이후로 이제 카니에가 아디다스를 떠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얘는 아직도 굉장히 비쌀걸요? 재발매가 되면 싸지겠지만. 그래서 셔터드 백보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은 아쉬우니까 신발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세일 컬러라고 요즘은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그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색깔 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미드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고급져. 뭔가 주황색이, 이 오렌지색이 잘못 쓰면 좀 너무 튀고 별로지만, 잘 쓸 경우 이렇게 검정색이랑 이 세일 컬러랑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 뭔가 되게 고급져, 신발이. 이전에 것도 인솔에 무늬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전에도 그 무늬가 있었거든요. 미색, 그렇죠. 한화의 색이다. 그럴 수 있죠. 한화 요즘 잘한다면서요. 가죽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2025년 발매 버전인데, 이번 것도 가죽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인솔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5년 버전에도 인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어요. 셔터드 백보드라는 이름이랑 걸맞게, 이제 그 셔터드 백보드라는 말은, 백보드가 이제 원래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덩크를 딱 하고 너무 힘을 세게 주거나, 혹은 샤킬 오닐처럼 무거운 선수가 덩크를 하게 되면 이게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가 팍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거의 원조는 압돌자바나 샤킬 오닐 같은 빅맨, 거구의 센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85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백보드를 박살낸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갖고 와서 만든 신발입니다. 원래 그 85년 경기에서는 시카고를 신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셔터드 백보드, 85년도 셔터드 백보드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 옥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카고인데 아웃솔에 보면은 그 셔터드, 그러니까 그 백보드가 산산조각나서 유리가 튀어서 바닥에 유리가 그 박혀 있는 그 째로 경매에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들리는 얘기 같잖아. 아, 뭐 내가 뭐 눈으로 봤어야 알지. 그다음에 그 무슨 상관인데 씹덕더라. 그거랑 주황색이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입었던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이 검은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에서 열린 친선 경기. 옷이 저렇게 되어 있죠. 야, 박살, 개박살. 야, 진짜 유리거든. 와, 이거 나 사장님도 했다, 이거야. 아우, 저거 맞은 저거. 와, 근데 저 유니폼도 예쁘지 않아요? 아, 세례를 받으시네. 아, 예, 그렇습니다. 요 영상을 예전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 찾기가 힘들어갖고 어제 우연히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러한 인솔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신발 박스에도 요즘 나이키가, 조던 브랜드가 신발 박스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박스도 저렇게 만들어 주었다. 나라에는 역시 젊은, 그렇죠. 루키 시절이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래서 살 건가? 라고 하면 저는 사겠습니다.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박스를 사면 신발을 준다. 세일하면 삽니다. 아, 세일 안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세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조던의 인기가 바닥이 나도 다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죽이 워낙 좋고 저 같은 미친 애들은 아마 2족 이상 살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조던의 인기가 땅에 떨어졌고 아무리 요즘 조던 1을 신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사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렌지 컬러가 이뻐서 잘 팔리들요. 이거 실물이 확실히 고급스럽고 가죽이 좋아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지금 몇 시야? 벌써 1시간 됐는데? 아, 오랜만에 보는 친구죠. 션 워더스푼 3D 프린팅 스니커즈 출시! 젤러펠트와 만든 션 W라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선생님 뭐하고 지내시나 했더니 한창 아디다스랑도 하고 뭐 아식스랑도 하고 했다가 요즘 뭐하나 했더니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었군요.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션 워더스푼은 젤러펠트를 통해 3D 프린팅 스니커즈를 만든 최신 크리에이티브로 션 W를 출시했습니다. 신발 이름이 션 W라고 하는데 왠지 션 W라고 하니까 션 스투시가 새로 만든 건 아니지. SW이 자꾸 떠오르고 좀 이상합니다. 네. 워더스푼의 젤러펠트 슈즈는 오늘부터 일반 스니커즈와 뮬로 구매를 가능해요. 스니커 버전이 있고 뮬 버전이 있나 봐요. 일반 스니커는 $189, 뮬 버전은 $149라고 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이 모델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재활용 소재만 제작되었으며 접착제나 바느질 없이 조립이 가능합니다. 레드, 블루, 오렌지, 블랙, 세일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라고 했는데 좀 볼까요? 이렇게 생긴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이건 뮬인가 봐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3D 프린팅 슈즈가 아닌가? 라고 했는데 3D 프린팅 슈즈가 맞고요. 마치 약간 네오프렌 소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폼 소재로 되어 있을 것 같고, 마치 막 스티칭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디자인 요소를 넣은 거지.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디다스, 뭐 아식스, 뭐 나이키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에서 션 워더스푼이 만든 신발이에요. 근데, 뭐 별로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 션 워더스푼의 저 로고, SW 로고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잘 뽑지 않았나. 약간 발렌시아가랑 뉴발란스 느낌이 좀 나면서 잘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하니까 좀 별로긴 해. 그냥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아이보리 색상이 예쁘네요. 3D 프린팅 슈즈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네요.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3D 프린팅 슈즈가 뭐 최근에 뭐 나이키도 그렇고
나이키 그 맥스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에어맥스 들어가 그것도 진짜 별로였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가격도 뭐 뮬이 149달러라고 하니까 좀 비싸긴 하구나. 조금만 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루이비통이 됐든 나이키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다 이 젤러펠트사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 기술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을 주면은 그냥 뽕 뽑아갖고 나가는 발매하는 시기여서 지금 젤러펠트닷컴에 들어가면 이 신발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션 오더스푼이 이렇게 막 억만장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 공장을 만들어서 신발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는 개인도 디자인만 하면 젤러펠트사에서 신발을 다 그 3D 프린팅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발이 몇 쪽이 됐든 그게 뭐 10쪽이든 뭐 1000쪽이든 만쪽이든 상관없이 주문만 하면 만들 수 있고 또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뭐 재고 부담이 없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션 오더스푼이나 이런 식으로 신발 업계에서 이제 짬밥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그쵸? 몰드값이 안 들죠. 몰드가 제일 비싼데 몰드 없이 3D 프린팅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재고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가 없고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몰드값이 안 들고 현저히 적기 때문에 3D 프린팅 슈즈가 뭐 신발 산업계의 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이게 과연 좋은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 그냥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특히 가죽으로 된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제 션 오더스푼 같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자기 신발을 젤러펠트 통해서 만드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런 식의 신발 발매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타이슨이 그동안 오토의 한을 풀자 3D 프린팅 런치 자체 제작 타이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빨간색은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아. 자, 다음 뉴스 갑시다. 다음 뉴스. 리바이스 나이키 에어맥스 95 정식 공개됐습니다. 리바이스 데님을 입힌 3가지 컬러의 에어맥스 95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다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유출샷 사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로운 사진이 정식 사진이 떴더라.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난 모르겠다. 자, 정식 사진이 떴습니다. 3가지 컬러로 발매가 되고요. 이제 데님 가장 메인이 될 청색, 그 다음에 검은색, 마지막으로 흰색까지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요. 그냥 봐서는 그 사시코 느낌까지 물씬 나는 이 메인이겠죠? 이 청색이. 댓글 보면은 신발보다 의류가 탐나네요. 저도 모르겠음. 저도 신발보다 의류.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데님 소재 이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리바이스하고 나이키 혹은 조던 브랜드의 협업이 처음이 아닌데 신발만 봤을 때는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이번이. 이게 리바이스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또 사시코를 또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시코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 사시코 느낌이. 처음이 아닌데다가 이런 걸 만들 거면 그냥 형광을 좀 많이 뽑지. 자꾸 왜 95로 자꾸 이상한 걸 하는가. 근데 또 위에서 보면 또 괜찮긴 하더라. 그 찐청이 들어가서 청은. 근데 검은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레드탭이 있습니다. 레드탭이 있더라고요. 뒤쪽에. 레드탭이 있어요. 조던4 리바이스는 이쁜데, 그쵸. 우리 표 사장님은 패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류가 더 예쁘다. 이 트러커 자켓이랑 이제 바지까지 나오는데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저 트러커 자켓에 그냥 나이키 스우시 자수 있을 뿐인데 저거 이쁜 것 같아요. 네. 저거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또 분명히 파숑 피플들은 또 저런 거 입으면은, 저 새끼 어디서 또 동대문 짭 하나 사 입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나이키의 청이 어딨어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어. 그리고 나이키에서 청바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인플로이 이런 데 가면은 청바지가 좀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나이키여서 늙은이로서 청자켓은 소화하기 어려워. 청자켓은 진짜 나이가 많든 적든 입었을 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또 타이슨 님도 또 잘 입지 않습니까? 청자켓을 너무너무 잘 소화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입으면은 왜 그렇게 특히 청으로 입을 경우에는 저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여기 모델로 입으신 또 형님은 또 되게 잘 어울리시네. 심지어 신발 저 하얀색이 제일 안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입으니까 굉장히 멋있네 또. 청카바 힘들어요. 그쵸.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리바이스 느낌이 안 나지 않나요? 그냥 나이키에서 나온 그냥 데님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리바이스의 느낌이 좀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가 뭐 알겠습니까? 네. 청카바는 초딩 때 백투더퓨처 유행으로 입고 다닌 기억이 그렇죠. 이순희 형님은 잘 어울리실 듯한데 나이키를 싫어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싫어해서 둘 다 이쁘지만 바지만 건드리는 걸로. 저번 조던 협업에 비하면 너무 대충 만들긴 했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난번 조던4 리바이스가 좀 조던과 리바이스의 협업이라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나이키에서 나온 청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패션 테러리스트인 제가 뭘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타이스님은 저게 나이키가 아니라 키스였다면 그렇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좋아하실걸? 빠밤. 에어조던 1 로우 OG 시카고 공개. 2025년 11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신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요즘의 신발의 인기가, 요즘의 에어조던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이것만 나온다면 빅스우시, 890, 시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정말 제 소신 발언이라고 할 것도 없죠. 다들 알아서 사실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있는 힘껏 구매합시다. 정말 여러분의 용돈이 허락하는 이상 주구장창 삽시다. 진짜 오랜만에 가슴이 바운스 하는 정말 괜찮은 녀석이 아닌가. 야, 890에 야, 수시 큰 거 보세요. 이거는 사야 된다. 여기는 나이키 얘기만 하는 너 그래, 응모도 하지 마. 아니, 나이키밖에 뉴스 소식이 없어. 컴플렉스하고 스니커 뉴스 들어가 봐. 나이키 소식밖에 없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슈서전이나 2J 킥스처럼 큰 걸 좀 터뜨려 줘야 내가 뉴스를 전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아무튼 이거는 구매합시다. 가죽 컬이 개똥으로 나와도 이거는 삽시다. 매니아가 아닌 머글들의 시선에서는 에어조던 1 로우는 다 똑같은 신발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조던을 좀 사봤다, 내가 조던 1을 좀 신어봤다라고 하는 분들의 눈에는 저 수우시 크기는 지나다닐 때 진짜 커 보이거든요. 저 정도 수우시 크기가 돼야 신발이 개 존나 이뻐 보인다. 2016년도에 나왔던 조던 로우들은 저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진짜 저게 신었을 때가 진짜 예쁩니다. 올해 필구 라인업 푸스카, 마스야드, 왕소시 시카고 저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실루엣도 달라요. 맞아, 실루엣도 다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스우시 갈고리 쉐입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폭력적이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입는 힘껏 사십시오. 심지어 저게 정말 수십만 족, 수백만 족이 제작되어서 매장에 막 남고 크더산이 되고 2000 아울렛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족 사십시오. 진짜 후회 안 할 겁니다. 이거 무조건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리고, 저 같은 패션 테러리스트는 그냥 까만 티에 까만 바지에 이것만 신어도 예뻐요. 네. 7월에 숨은 메인 뉴스. 짧지만 강력한 메인 뉴스가 아니었나. 오지 시카고 로우는 2025년 11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요쯤 해서 크게 터뜨리지 않을까. 아울렛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저같이 미친놈들이 몇 쪽씩 쟁이지 않을까. 자, 다음 뉴스. 요 뉴스가 또 떴더라고요. 요 뉴스가 떠서 기묘한 이야기 나이키 덩크로우가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죠. 지난번에도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불태우면은, 어퍼를 불태우면은 안쪽에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재밌는 기믹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믹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요 정도만 공개가 되는데, 나이키가 거꾸로 돼 있죠. 나이키 로고가 거꾸로 돼 있고, 이제 스트레인저 띵스, 기묘한 이야기로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미지가 공개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짧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또 K훈님께서 어디에? 스니커 라디오 네이버 카페, 스니커 라디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스니커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희 통신병 K훈님께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 뉴스 올리시는 분들도 이게 뉴스 올리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댓글 K훈님 올려주신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넣어주시고 감사의 말씀도 표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K훈님 이게 기사를 보고 뭐야 사진 나왔잖아 이래갖고 슬라이드를 다시 또 만들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유출샷이 공개가 됐어요. 보면 SB 덩크도 아니고 그냥 덩크인데 그냥 뭐 흰색에 남색 덩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텅에 나이키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묘하죠. 이름을 되게 잘 지었어. 스트레인지 띵스라는 제목을 한국말로 기묘한 이야기로 바꾼 게 굉장히 잘 바꾼 것 같아. 나이키 숏이 거꾸로 단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약간 그 기묘한 이야기의 느낌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뭔가 이제 평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저게 이제 오래 신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텅도 변색된 것처럼 끈도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 하면은 저 크랙 레더를 좀 A few moments later. 그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누가 신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대요. 남이 신었던 신발을 20만 원 주고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점 그게 딩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런 스타일이 좀 이런 걸 밀던 브랜드들이 있었잖아. 왜 발렌시아가도 잠깐 했었고. 알겠는데 나이키 너희들은 하지 마라. 나이키가 왜 골든구스화 되어 가는가? 나이키가 구제야? 해수욕장 에디션. 그냥 구제 장사해라 나이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구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극 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신발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일반 덩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거의 끝나갑니다. 뉴스를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큰일 나네. 자, 이 채널은 맨날 나이키만 얘기를 하고 했던 너! 잘 봐. 뉴발란스 뉴스 넣었어. 너를 위해 넣어봤어. 꼭 보고 가도록 해. 자, 뉴발란스 플래그데이 컬렉션 출시. 차세대 NBA 스타 쿠퍼 플래그를 위한 뉴발란스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뉴발란스 소식을 넣어봤다 이거야. 근데 사실 뉴발란스 이야기도 뉴발란스 이야기지만 이 쿠퍼 플래그라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뭐 농구 채널이 아니라 신발 채널이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스니커즈는 이제 농구하고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준비해봤습니다. 뉴발란스 소식부터 좀 미리 정해드리자면은 이 뉴발란스에서 플래그데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쿠퍼 플래그 선수의 의류가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별다를 건 없고요. 그냥 이거 맨투맨 스웨트 셔츠하고 티셔츠 각각 두 가지 색으로 나와요. 티셔츠도 파란색이랑 회색, 스웨트도 파란색이랑 회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플래그데이 써있고 이게 대단하냐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은 그 쿠퍼 플래그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드래프트 곧 있을 드래프트의 1위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도 아니고 무조건 1위 할 겁니다. 1위를 할 거고 드래프트 1위로 뽑힐 거고 NBA에 이제 입성해서 드래프트 1순위를 순위권을 가지고 있는 달라스 매버릭스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죠. With the first pick in the 2025 NBA draft, the Dallas Mavericks select Cooper Flagg from Duke University. Really saying something as he picks up his cap and has his moment with the commissioner. We're talking about Zion. We're talking about Jason Tatum. We're talking about Kyrie. What sets Cooper apart? Yeah, Grant Hill as well. 자, 쿠퍼 플래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쪽 위쪽 보스턴, 매사추세츠 저쪽 뉴 잉글랜드에 들어가 있는 메인주 출신 백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타이슨님이 나보고 맨날
백인 동네에서 학교 다녀갖고 락 듣고 그랬다고 놀리지 않을까. 그 동네 출신의 선수입니다. 현재는 그 명문이죠. 듀크 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뛰고 있고요. 1학년을 이제 마치고 NBA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냥 유망주가 아니라 초유망주입니다. 초유망주. 자, 일단 신체 조건. 2006년 12월 21일생. 만 18세고요. 키가 2m 6cm. 몸무게 93kg. 윙스팬이 2m 26cm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포워드랑 파워 포워드 위치를 보고 있는데 키가 2m 6cm보다 더 큰 느낌? 그래서 대단한데 이제 백인 선수여서 약간 그냥 삐리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표정이 좀 그래. 약간 좀 삐리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그 메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별명이 더 메인 이벤트예요. 근데 그 메인의 메인이 그 메인주, 메인 스테이트, 메인을 써서 메인 이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자이언, 그다음에 웬반야마 이후로 가장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이언이랑 웬반야마보다 더 기대를 받거든요. 왜냐면은 자이언은 너무 우락부락하고 웬반야마는 너무 소금쟁이 같은데 얘는 딱 좋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백인 슈퍼스타의 탄생이다. 레리 버드의 재림이다. 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뉴발란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뉴발란스의 시작이 뉴 잉글랜드 이쪽입니다. 근데 또 뉴발란스는 메이드 인 USA로 많이 미국인들이 만드는 미국인의 신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백인 또 그 동네 출신의 선수가 뉴발란스랑 계약을 했다? 스토리가 좋은 거죠, 이거는. 스토리가 좋죠. 뉴발 본사 근처 살아서 뉴발 신는다는 소리. 근데 이게 좋죠.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딱 맞춰졌는데 슈퍼스타의 조건이 무엇인가? 슈퍼스타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NBA를 다루는 채널이랑 뭐 SNS 등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할리버튼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할리버튼이 과연 슈퍼스타냐?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이 이야기가 요즘 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매직 존슨 형아가 나와서 이제 슈퍼스타에 대한 정의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슈퍼스타는 이제 단순히 그냥 경기를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빌딩도 막 세우고 막 사업이 이제 막 생겨나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슈퍼스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NBA에 데뷔하기 전에 이런 대형 스포츠 브랜드랑 계약을 해서 첫 번째 시즌, 그러니까 루키가 첫 번째 시즌에 자기 이름을 단 신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카이리 어빙 대단하지. 카이리 어빙 대단한데 카이리 어빙이 카이리 원이 발매했을 때 루키였나요? 아니죠. 한참 있다가 받았죠. 테이텀 대단하지. 루카 대단하지. 자기 신발 지금 받고 있지만 조던 브랜드에서 얘들도 데뷔하자마자 받은 건 아니에요. 데뷔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 어떻습니까? 나이키가 뭐 대형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이키랑 마이클 조던은 NBA 데뷔 전에 계약을 해서 마이클 조던이 데뷔를 했을 때는 이미 에어 조던을 신고 있었죠. 뭐 에어 10을 거쳐서 신긴 했지만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약을 해서 NBA에 진출했을 때는 이미 줌 제네레이션이라는 자신의 신발을 갖고 있었죠. 코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비도 이제 뭐 더 코비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거나 아디다스에서 코비를 먼저 데려가서 이제 지금은 크레이지 에이스로 나오고 있는 신발을 신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게 저는 슈퍼스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BA의 첫 게임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뉴발란스가 쿠퍼 플래그를 잡은 거는 뭐 서사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딱딱 들어맞는 일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봤자 그래서 십더가 쟤 뭔데? 라고 할 수 있을까봐 제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하시죠. 어떤 친구인가? 쿠퍼 플래그 어떤 친구? 플레이를 좀 봅시다. 지금 듀크 대학 1학년. 아니 2m 6cm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을 아끼지 않는 것도 좋고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잘합니다. 수비도 열심히 하고요.
Here's steal by Flag in the open floor. Hey! 이거 Against it here in the first half, trailing 35-24. Flag, nice dish downstairs. 어시스트 잘하죠. BQ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Been at a different level in the second half as opposed to the first. There's the switch. 일단 사이즈 보세요. Count the basket for Flag. They got it right the first time and picked off. 열심히 뛰어버리고. 아우. 어우. 이런 친구가 옵니다. 네. 말라깽이들 3점 쏘는 말라깽이가 아니라 이런 친구가 온다고요. 엘리트도 띄워주고. 시원시원해. 그쵸, 시원시원하죠. 스핀 무브 보십시오. 저 사이즈에 2m 6cm가 스핀 무브로. Flag defended by Davis. Got a big size advantage. Tough turnaround. 점퍼. 깨끗합니다. Shot clock at 15. Plenty of time. Flag again. On Hill. Pulls up. 좋아. 아주 좋아요. Right now becomes Cooper Flag time. Whether it's a pass or whether it's a jump shot. Flag. 3점 잘 쏘나? 잘 쏘죠. Giant three. Yeah, the big three here, avoiding the shot blocker and locked it, gets him in the air, and then able to elevate, knock down the three ball. 저는 뭐 자이언 왼반장보다 훨씬 기대됩니다. Two-man pick and roll. 어우야. 저기서 덩크를. Dance with who brung you. This play has been very good. It's been Knipple Flag, middle of the court, and take a look at Cooper take off. 그렇습니다. 근데 수비가 제일 강점이고 공격에서는 드리블 점퍼가 노물 수준의 스카우팅이 있죠 라고 했는데 뭐 맞습니다. 어쨌거나 NCAA도 치열하고 대단한 리그이긴 합니다만 NBA에 와봐야 아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가 뛰어난 게 되게 강점이에요. 진짜로 이 NBA에 와서 우주 게스트라고 또 싸우고 또 좋은 감독 만나서 배우다 보면은 더 많은 기술도 이제 뺏고 또 익힐 거고 지금도 이렇게 대단한데 다치지 않고 잘 키운다면은 차세대 이제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작점이 뭐냐? 신발쟁이로서는 그 시작점은 자기의 이름을 딴 신발을 데뷔하면서부터 갖고 있지 않냐, 갖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뉴발란스 잘 되고 있는데 또 백인이고 뭔가 뉴발란스하고 느낌도 잘 맞는 데다가 또 좋은 신발을 만들어 주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퍼 플래그한테 모든 걸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박타이스님 말도 들어봐야 한다. 박타이스님도 쿠퍼 플래그 평가가 좋을걸요? 어차피 뉴발 안 신으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디자인만 잘 뽑아준다면 오랜만에 되게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역시 르브론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또 슈퍼스타가 또 나와. 물론 더 봐야 되겠죠. 얼마나 잘할지는 봐야 아는 건데 르브론, 커리, 뭐 듀란트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 되니까 또 슈퍼스타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뭐 달라스에서도 우리 뭐 픽을 뭐 팔거나 그럴 일 없다. 뭐 세기를 박았기 때문에 또 잘 어울려. 또 달라스가 또 잘 되지 않을까. 루카 보내고 플래그 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9시 정시에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9시 15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스니커 뉴스를 2시간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스니커 뉴스를 2시간이 말이 되나? 오늘의 마지막 뉴스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호지와라 히로시가 공개한 궁극의 에어조던 1 UNC. 네,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심지어 저 옷도 예뻐 보여요. 플라이라고 써있네요. 이 형 뭐 입으면 뭐 바지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월의 스니커 뉴스, 7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를 함께 해보았고요. 무려 2시간 7분가량 진행을 했는데 이걸 다 내보낼 수는 없겠죠? 편집할 때는 몇 가지 뉴스는 걸러내고 재밌는 것만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 늦게
들어와서 앞에 거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편집본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4,900원만 내시면 오늘 했던 모든 뉴스를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편집점을 잡아야 되니까 편집해도 1시간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자, 이제 또 편집점 잡아야 되니까 선생님들, 연기자분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입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야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7월의 첫째 주, 7월 첫째 주 시네콜리스를 함께 했고요. 아쉬워요. 노래 좋다. 벌써 끝이네요. 더 해주세요. 벌써 끝이라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도 왜 이렇게 짧은 느낌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7월의 스티커 뉴스를 함께 해봤고요. 이번 달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서전 얘기가 메인이었어서 아마도 국내 SNS 등등등에서 알려진 스티커 뉴스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니커 좋아하시는 또 친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스니커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 많이 힘든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내서 열심히 채널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촬영에는 아마 일본에 계시는 우리 박타이스님과 함께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컷! 이제부터 라이브 시작이라고. 2시간을 뉴스를 하다니 정말 큰일이다. 놀고 먹었어야 되는 건데. 한붕이 콘서트 다시 하는 거 예매 가야죠. 그거 다시 한다면서요? 이번에 그래서 그 쿠팡을 빼고 하는 거죠? 놀자, 자, 들어가자. 그래서 조금 더 라이브를 진행할 거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던 브랜드 디자이너분, 서울 2.0 디자이너분 인터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있을 전시,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야기하고, 또 뭐 있었죠? 무슨 얘기 한다 그랬지? 아무튼 뭐 이야기 등등등 하면서 남은 밤을 불태워 봅시다. 자, 녹화는 여기서 끝. 데프콘 TV에 나갔을 때 그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저랑 게임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오셔갖고 막 지원 사격을 막 계속 채팅해 주시고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 채팅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데프콘 TV에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채널도 떡상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데프콘 TV 구독자 수는 조금 늘었어. 데프콘 TV 구독자 수는 조금 늘었어. 거기 구독에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만큼 늘었어. 근데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안 늘었어. 단 한 병도 안 늘었어. 왜일까요? 네. 무슨 일일까요? 푸콘형 팬들이 안 옴. 그러니까 우리 팬들만 갔어.